여러분, 흔히 65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은퇴, 노화, 끝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시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고 싶습니다. 65세 이후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들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 더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분들, 더 큰 행복을 찾은 분들의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가 진짜 인생인 7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선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소개. 65세 이후가 왜 진짜 인생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더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새로운 꿈을 발견한 선생님.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40년간 하시고 정년퇴직하신 김 선생님은 은퇴 후 공허함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거기서 숨은 재능을 발견하셨습니다. 지금은 70세가 넘으셨지만 매년 지역 미술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림을 나누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정년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개강식이었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나선 부부. 부산에 사시는 한 부부는 65세에 나란히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이 컸지만 두 분은 오래전부터 꿈꾸던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유럽과 동남아, 미주 대륙을 다니며 삶을 기록했고 지금은 여행 블로그로 다른 시니어분들께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65세 이후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직도 많은 분들께 울림을 줍니다. 사례 3. 건강을 되찾은 70대 어르신. 70세의 박 어르신은 은퇴 직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큰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 덕분에 2년 만에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지역 노인체육회에서 운동지도 봉사를 하시며 나는 지금이 제일 건강하고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65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두 번째 청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공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65세라는 나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나는 할 일이 끝났구나.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 사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겪습니다. 저 역시 주변 어르신들, 선배님들을 만나뵐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65세는 오히려 인생의 짐을 덜어낸 시기입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인 것이죠. 물론 두려움은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느껴지는 공허감,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가 줄어드는 외로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서운함까지. 이런 감정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엔 공부하느라, 20대에서 40대엔 일하느라, 50대에서 60대엔 가족 부양하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이제야말로 진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황금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바쁘게 달려오던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깊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지금의 공허함, 불안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공허함은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고
두려움은 도전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며 지금 느끼는 감정은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분명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점. 자,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65세 이후를 두려워하실까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 심리적 문제. 무력감과 정체성 상실. 직장, 사회, 자녀 양육 평생을 위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그 역할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깊은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우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2. 경제적 문제. 소득 단절과 불안. 정년퇴직과 함께 가장 먼저 닥쳐오는 문제는 소득의 중단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 있더라도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항상 빠듯합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병원비, 물가 상승은 노후의 불안을 더욱 키우죠. 그래서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삶을 스스로 가두게 됩니다. 3. 건강 문제. 체력 저하와 질병. 아무리 마음이 젊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관절, 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찾아오고 작은 감기도 회복이 늦어집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구나라는 좌절감은 노후를 힘겹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4. 사회적 문제. 관계 축소와 고립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만남들이 줄어들면 어느새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배우자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이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는 65세 이후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공통된 그림자입니다. 그냥 두면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번져나가 노년의 삶을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문제들이 결코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들을 제대로 직시하고 준비한다면 65세 이후가 더 행복한 황금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심리학자 조언. 심리학자들은 65세 이후를 정체성의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동안은 부모, 직장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 인생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째, 작은 성취 경험을 꾸준히 쌓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글을 쓰거나 그림 한 장을,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감은 소득이나 건강보다 관계 만족도와 더 밀접합니다. 하루에 단 한 명과라도 대화하고 웃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가족과 직장이 삶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 봉사, 배움, 여행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65세 이후야말로 잃어버린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의학 전문가 조언. 의학 전문가들은 65세 이후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운동, 식습관, 수면을 꼽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라는 뜻이지요. 첫째, 운동입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과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병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습관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모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과식은 곧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권장합니다. 또한 소금과 당분 섭취를 줄이면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불면은 건강을 빠르게 해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늦은 오후의 카페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6에서 7시간의 숙면이 면역력과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생활을 먼저 고치십시오. 그것이 장수의 비밀입니다. 경제 전문가 조언. 경제 전문가들은 65세 이후 재정 관리의 핵심을 소득 확대보다는 지출 관리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고정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노후 재정의 가장 큰 적은 불필요한 고정비입니다. 보험,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등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작은 절약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작은 소득원을 만들면 안정감이 커집니다. 전문 지식을 살려 강의나 자문을 하시거나 취미를 소득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현금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투자와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고 지나친 아끼기는 삶의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자산은 지키는 동시에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도 사용하라. 넷째, 꼭 필요한 지출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관리, 인간관계 유지, 배움과 경험 같은 분야는 오히려 지출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후 재정은 크고 화려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균형 속에서 여유를 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학자 조언. 사회학자들은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계와 연결을 꼽습니다. 경제적 여유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관계의 폭을 좁히지 말고 넓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이제는 조용히 지내야지 하고 관계를 줄여가지만 이는 오히려 고립과 우울을 부릅니다. 새로운 동호회, 지역 모임, 평생교육원 수업 같은 곳에서 다양한 인연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대 간 교류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손주 세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청년 세대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노년기에 가장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교류를 활발히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셋째,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멘토링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강력한 자존감을 줍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연결될수록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십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65세 이후가 진짜 인생인 7가지 이유. 1. 시간의 자유. 65세 이후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의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해야만 하는 일에 쫓겼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와 회의,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과 집안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무와 책임들. 하루 24시간이 항상 부족했지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스케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평일 낮에 여유롭게 여행을 떠나도 됩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나 취미 활동도 원하는 시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이제는 시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65세 이후는 그동안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아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관계의 재발견. 65세 이후 인생이 빛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바쁘게 살던 시절에는 가족과의 대화도 친구와의 만남도 늘 뒷전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손주와 함께 놀아주며 아이 같은 웃음을 되찾을 수도 있고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두 번째 신혼 같은 시간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모여 옛 추억을 나누다 보면 젊은 시절의 활기가 그대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곧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65세 이후는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찾은 관계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3. 지혜의 축적. 65세 이후의 인생이 더욱 가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지혜의 축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간 사회와 가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축적된 지혜는 젊은 세대가 쉽게 얻을 수 없는 오직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후배 세대가 겪는 고민을 들었을 때 단순히 책에서 본 지식이 아니라 직접 살아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손주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지혜와 사람다움을 물려주실 수 있지요.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가장 큰 힘을 경험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험 자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본인 스스로에게도 삶의 자부심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65세 이후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축적된 지혜를 세상과 나누며 더 깊은 만족을 얻는 시기인 것입니다. 4. 경제적 단순함. 65세 이후 인생이 더욱 자유로워지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단순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 차, 교육비, 대출 돈을 버는 족족 나가다 보니 늘 부족하고 마음이 쫓겼지요.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녀도 독립했고 사회적 체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해야 했던 지출도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지출을 단순화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경험을 소비하고 사치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예를 들어 여행, 취미, 건강, 배우자와의 추억 같은 것들이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경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과 만족의 문제다. 즉 65세 이후는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5. 자기 돌봄의 기회. 65세 이후 인생이 더욱 소중한 이유. 다섯 번째는 바로 자기 돌봄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대부분 남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내 건강, 내 감정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5세 이후에는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한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매일 가볍게 운동하며 내 몸을 챙기고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나를 위로하고 명상이나 글쓰기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고 싶던 취미로 삶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65세 이후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나를 회복하고 돌볼 수 있는 황금기인 것입니다. 6. 새로운 도전. 65세 이후 인생이 더욱 빛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바로 새로운 도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부, 여행, 창업, 취미, 봉사를 언젠가 하겠다고 말만 하고 지나온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시선이나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세계 여행을 떠나거나 소규모 가게나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거나 음악, 미술 같은 예술 활동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제2, 제3의 커리어를 열어갑니다. 학문적으로는 시니어, 창업가, 평생 학습자라는 개념도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전은 단순한 성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며 삶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5세 이후는 도전을 멈추는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고 싶었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7. 진정한 자유. 65세 이후가 진짜 인생인 마지막 7번째 이유는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사회적 시선과 책임 속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굴레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남들과 경쟁할 이유도,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편안한 방식,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자유를 누리고, 또 어떤 분은 매일 손주와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든 그것이 바로 나다운 삶, 진정한 자유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점점 단순해지지만 동시에 더 자유로워진다. 즉 65세 이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던 시기를 지나 비로소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진짜 인생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65세 이후가 진짜 인생인지 그 7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자유, 관계의 재발견, 지혜의 축적, 경제적 단순함, 자기 돌봄의 기회, 새로운 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열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문입니다.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 진짜 나를 만나는 출발선입니다. 이제는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